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은 25학년도 면접 기출문제 풀이 고려대 계열적합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계열적합형은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문제 자체로만 놓고 보면 서연고, 성한까지 요새 제출 면접이 있는데 가장 높은 난이도의 면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 응시하는 학생들도 이제 보통 서울대부터 다 지원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므로 매우 좀 잘 풀어야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될 면접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문 문제, 오전 문제와 오후 문제 풀어볼 건데요. 오전 문제는 약간 기존의 출제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고, 오후 문제는 이제 24학년도부터 패턴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오후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자료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낮았을 것 같고요. 오전 문제가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수를 같이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일부 학원들에서 자꾸 양면 평가식으로 지시문제 평가를 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좀 약간 포커스가 좀 흐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제 지시문 가, 나, 다, 라가 나와 있고요.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제 분석을 먼저 하고 가야 되죠. 이 문제는 논제 분석을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분석을 해보면요. 제가 화면에 한번 왼쪽에 좀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이 있고요. 그러면 먼저 1번. 자, 해보자.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가나를 바탕으로 예술의 본질에 대한 르누아르와 윤동주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라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비교고요. 제시문 두 개를 비교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3자 비교 대비는 민주 2자 비교를 이렇게 쓰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뭘 얘기를 해야 돼요? 공통점을 얘기. 두 번째는 차이점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교를 시킬 때에는 굳이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차이점 좀 두 개 정도를 잡아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항상 차이점을 잡을 때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죠, 기준. 그래서 이제 기준을 만약에 두 개를 잡아준다면 마찬가지로 차이점이 자연스럽게 두 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넣어보죠. 자, 2번입니다. 가의 디귿 상무 정신의 관점에서 가의 기억 장인 정신과 나의 디귿 최후의 나를 평가하시오. 그래서 여기 뭐 대상이 장인 정신과 최후의 나라고 포인트가 좀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다의 관점에서 가와 나를 평가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건 이제 소위 말하는 지시문과 평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다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다의 유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은 평가를 해야죠. 그럼 이러한 다를 뭘로 평가한다? 먼저 가로 평가해야죠. 가로 평가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다시 다를 나로 평가해야죠. 그럼 이제 제시문간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3단계로 답변을 구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그러면 다에서 어쨌든 두 개 좀 비슷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제시문 가에선 이와 좀 연결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다 플러스 가를 했을 때 만약 두 개가 비슷하다면 긍정적 평가 만일에 뒤에가 대립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다음 밑에 것도 목차는 마찬가지겠죠. 일단 가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잡아주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하고 있고 이 둘의 얘기가 비슷하다면 긍정적 평가가 될 것이고요. 대립되는 얘기라면 부정적 평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기본 목차 구성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가보면 나를 바탕으로 가의 파가 나의 시인 다의 무사의 사례를 종합하여 직업 윤리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그러면 보통 3번이 솔루션이나 그 사례 예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약간 자신의 생각이 나왔잖아요. 요거는 이제 조금 달라진 유형이겠죠. 그럼 이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유형, 생각 말하기 혹은 선택 유형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왜 선택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직업윤리 필요성에 대한 게 아마 라에 나올 것 같은데 먼저 라의 그 뭐 유지 정리하고 그럼 여기 두 번째 제품 뭐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본인이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 혹은 뭐 다른 표현 공감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가 나와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 나, 다를 활용하라 그랬잖아요. 기억하실 건 당연히 가나, 다가 활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 제시문들이 이제 우리가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는데, 뭐 방향성이 다 있을 겁니다. 즉, 제시문 라의 방향과 비슷한 제시문이 있을 것이고, 다른 제시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내가 만약에 이제 라에 긍정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그럼 라와 비슷한 방향의 제시문을 먼저 얘기를 해야죠. 이제 내 주장을 약간 서포트하는 근거로 써야 되니까 비슷한 것부터 가지고 와야겠죠. 그 다음에 내 라와 대립되는 제시문은 어떻게 해야 반박해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주장을 강조해야 될 거고요. 만일에 내가 이건 이제 5할이 되겠네요. 함수하는 택 1이기 때문에 내가 라의 부정적인 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라와 대립되는 제시문을 먼저 활용해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라와 비슷한 예시문은 음, 반박해야겠죠. 네, 그렇게 가는 게 일단 기본적인 계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빨리 해서 좀 숙달이 되면 2분 안에 가능할 거고요. 숙달이 안 될 경우에는 뭐 3분까지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일단 이렇게 논제 분석을 해놓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일단 제시문에서 어떤 키워드가 나올지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받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해놔야지만 비율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제시문을 읽으면 쭉쭉쭉 내용을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이 뭐 지문을 쭉 풀어보신 다음에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 기본적으로 뭔가 예술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그런 얘기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이 예술에 대한 고민과 그 어떤 자신의 그 작가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제 공통점은 상대적으로 좀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밀하게 잡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차이점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 차이점은 뭐가 있겠어요? 일단 첫 번째로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어떤 작품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 작품의 표현 방식, 어떤 작품의 표현 스타일, 내지는 특징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가엘 르누아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밝고 아름다운 작품을 보여주려고 했었고 거기 윤동주는 약간은 이제 약간 뭐 어둡고 둡고 이제 약간 뭐 고민스러운 면모를 좀 드러냈죠. 그러니까 성찰적인 면 드러냈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떤 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어떤 그런 작가 의식과 같은 게 있어서 가의 느와르를 완전히 분리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삶은 뭔가 어둡고 뭐 힘들고 그렇게 이제 그런 면이 있었지만 작품이 이제 밝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분리된 반면에 나의 운동전은 그것을 그대로 표현했죠. 그래서 약간 아까 보면 약간 유사한 면, 그러니까 정체성이나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반면에 르누아드는 이제 완전히 작품을 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작가가 알 수 없도록 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좀 상반된 상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그 공통점 같은 데서도 이제 예술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개인의 상황 모두 뭐 어려웠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1번이 될 것 같고요.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제시문란 평가. 다의 의지를 정리해보자. 다에서는 이제 뭐그 무사도, 무사윤리, 상무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이제 뭔가 명예를 중시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무사로서의 정체성이 이 강한 반면, 이 어떤 개인의 정체성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나와 있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이것은 윤동주보다는 르누아르에 가깝죠. 그러니까 개인의 상태에 상관없이 무사로서가 중요하고 죽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런 달을 가로 평가해 보자면, 다와 이제 다의 장인 정신인데, 다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관련되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이제 명예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뭐 복수나 자결까지 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가에서 얘기했었던 뭔가 그런 개인적 상황은 음, 개인에서 완전히 타이피해. 그래서 이제 오로지 아름다운 작품에 몰입했었던 약간 이런 자기 정신, 아름다움 추구했었던 것들과 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미술 화가로서의 정체성만 있고 그 개인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진단이 좀 기본적으로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어, 그 어떤 것이 그 죽는 순간까지 이름이죠. 지금 무사로서의 이름이잖아요.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에 나타난 윤동주는 뭐 죽는 순간이나 이 하나하나의 순간까지도 어쨌든 본인의 약간 그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약간 정체성, 어떤 시인을 갖는 것에 대한 약간 회의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다와는 부분 맞지 않겠죠. 부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일단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생각 말하기 유형인데요. 그러면 뭐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실 문제예요. 나의 요즘 뭐냐? 기본적으로 직업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뭐 약간 장인 정신. 이거는 뭐 괴로우나 슬프나 항상 자신의 직업에 충실해서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 이제 뭐 개인적 사정이라든지 뭐 가족이 상황에서 이런 거는 약간 다 잊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긍정하실 수도 있고 부정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표시를 하고 그러면 일단 긍정했다고 하면은 라와 비슷한 예시면 여기 뭐가 되겠어요? 네, 이제 그 르누아르 사례 화가로서가 중요했던 거, 그다음에 무사로서가 중요했던 다가 될 거고요. 아마 이와 좀 정체성이 달랐던 거는 아직 개인적 정체성이 살아있는 나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또 라와 그런 반대되죠. 라와 대립된 예시는 일단 나부터 써야 될 거고 가와 나는 재반박을 해줘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단 지신분들이 조금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계열을 갖추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걸 갖고 이제 말하기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제가 이거 간략하게 가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자, 1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색깔 좀 바꿔야겠네요. 뭐 가와나의 공통점은 개인이 뭐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뭔가 예술적인 뭐 어, 성과를 추구하는 그런 고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작품은 어떤 표현된 특징과 작품의 색채와 그다음에 개인적 정체성과 작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말해주는 거죠. 차이점을 보입니다. 먼저 작품의 어떤 외적인 특징에 있어 가는 매우 밝고 아름다운 반면에 나는 없고 성찰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가에서는 이러저러 했고요. 나에서는 이러저러 하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적 정체성과 작가의식에 대해서 가는 그것을 분리하고 있으나 나는 그것이 약간 일치하거나 관통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에선 이러저러하기 때문입니다. 나에선 이러저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9문장 정도 말했죠? 우리가 항상 1분에 6문장 얘기했으니까 요것만 해도 벌써 한 1분 30초 들어오는 겁니다. 고대 궤적이 요즘 공화 요술을 쓸게요. 21분 준비 7분 면접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7분은 여러분이 면접실에 문 닫고 문 열고 들어가서 문 닫고 나올 때까지고요. 실제로 의자 앉으시는 6분입니다. 그리고 학교 측은 5분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면접관들 중에서는 세 개 합쳐서 5분이라도 말해주세요. 이렇게 아예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5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약간 눈치를 주기도 합니다. 일단 6분에서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 하나의 길이는 맥시멈이 1분 30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앞쪽에서는. 왜 뒤로 갈수록 아무래도 말할 게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두 개 비교형 같은 경우라면 1분 30초 안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제시문 요약할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 어차피 비교하면 요점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자, 2번 지시문과 평가 가겠습니다. 2번 말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에서는 일본 무사도에서 공조해서 상무 정신과 명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라는 직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격이나 죽음까지도 꺼리지 않는 그런 강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제시문 다를 가에 따라 평가해 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시문 다에서는 명예를 중시,
극도로 중시해서 복수나 자결이라는 극단의 성격, 문자까지 합니다. 이는 개인적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완벽하게 아름다움만을 추구했던 제시문 다하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면 제시문 다하를 나로 평가한다면 부정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죽는 순간까지 개인적 정체성이나 그런 것을 놓고 무사의 이름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제시문 다하의 윤동주의 시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식민지 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시라는 직업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마저 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9개네요. 또 1분 30초.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하시는 분들은 뭘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알겠는데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다음 3번입니다. 3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문 라에서는 직업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양을 통틀어서 강조되어 있는 것으로서 뭔가 장인 정신처럼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저는 얘를 긍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시문 가에서 못한 것처럼 자신의 개인적 상황과 무관하게 직업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출연해 르누라의 자세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관계없이 직분에 충실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유 가야죠. 이제 라와 비슷한 부분을 이제 계속 언급해 주는 거예요. 또한 재심은 다의 관점에서도 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 직업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무사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과 장결까지 무릅쓴다는 의미에서 직업적 소명을 가장 중시하는 라의 태도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심은 나의 입장에서는 이런 라의 입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심은 나에서는 또 어떤 개인적 정체성을 지키고 시인으로서의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약간 번뇌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시인으로서 그것이 식민지의 시인이든 어디에 있는 시인이든 아름다운 시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감동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이 본적인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12개까지 나오죠. 그죠? 음. 그러면 얘는 한 2분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총 5분입니다. 딱. 자, 그럼 반대로 간다면, 부정적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 부분이 잘 되나요? 오렌지로 해볼까요? 자, 1번, 3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라의 요지는 이러저러해서 그러저러합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은 재심은 나를 통해서 뒷받침됩니다. 나에서는 시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직업인으로서는 개인적 정체성에 따른 시의 표현이 뭔가 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재심은 과하다는 반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개인적 가에 따르면 개인적 상황과 관계없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 재심은 다 역시 어, 개인적 상황을 떠나서 문화로서의 소명을 다하기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공동체주의적인 혹은 직업 중심적인 사고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직업은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어, 수단이 목적 전치화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제심은 라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가야겠죠. 자,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기본적인 구조가 있어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 문제에서 좀 추가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겁니다. 그 소위 이제 이쪽에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양면 평가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거죠. 제시문과 평가를 할 때 양면 평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저도 예시다반이 다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었는데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신다고도 하고 또 일부 이제 고대 해설을 보면 그렇게 익힐 만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 뭐예요? 근데 저는 자, 이번에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볼게요. 달의 가로 평가한다고 할 때 이제 양면 저는 이제 한쪽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개가 이제 뭐 일치하니까 긍정이다.
그래서 이 일치하는 얘기를 하는 데만 이제 집중했죠. 이런 식의 순서로 갔는데 양면 평가가 어떻게 되는 건 이게 아니라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어, 대립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다해선 이렇게 되는데 가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립되고 그다음에 뭐 다해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대립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해주고 꼼꼼히 다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처음엔 그런가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이거는 모든 걸 떠나서 되게 기계적인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물론 양쪽 이제 반반 내지는 둘 다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방향성이 어긋나는 글쓰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글이 예를 들어서 뭐 7은 뭐 긍정이고 3은 부정이다. 뭐 이제 그렇게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모든 글이 다 완전 뭐 100% 한쪽으로 쏠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 글은 뭐예요? 이 글은 긍정적인 글이죠. 메인 아이디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 찾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뭐 옆접을 어디 있고 이런 것도 찾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뭐 이거는 굉장히 기계적 이 글의 어떤 그러니까 다라는 글에 대해 다와 가라는 글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무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거죠. 되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이건 이제 기본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를 뭐하러 찾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했을 때 찾아야 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어떤 출제자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주제의 의도라는 건 이 문제를 만드는 세팅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전통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가와 나란 두 개를 뒀을 때는 얘는 기본적으로 대립 구조로 보통 돼요. 이 둘이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만약 차이가 없고 그냥 뭐 양쪽 다 이래저래 믹스가 돼 있는 거라 그러면 굳이 두 개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시키는 건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사실 대립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 세팅 하에서 이렇게 그냥 이거는 이쪽은 긍정이요, 이쪽은 부정이요. 그러면 이거는 안 맞는 그러니까 저건 분명히 이제 양쪽 방향성이 있을 거고 그럼 다도 방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방향성과 방향성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말씀하신다면 이 문제도 보시면 3번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자신의 생각을 뭔가 엄청나게 독창적이고 무슨 크리에이티브한 걸 말하면 그게 아니고요.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저런 이제 직업 윤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인이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느냐, 전체적으로 좀 이거는 부정적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 여기서 이 3번 문제에서 긍정과 부정을 얘기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다가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럼 방향성을 잡아줘야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번에서 그냥 이쪽은 긍정이고 이쪽은 부정을 볼 수 있어요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더 한 차원 낮은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약간 시험이랑 부담감 때문에 뭔가 결정을 하지 않고 약간은 그 결정의 책임을 방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서 양면 평가는 동의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뭐 일부 논술 선생님들 말씀하세요. 아니 논술은 양면 평가하는 게 당연하다. 근데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동의하진 않지만 논술은 양면 평가를 해도 글로 써놓기 때문에 그게 확인이 돼요. 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 다시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면 읽어볼 수도 있고. 근데 이 면접의 구술은 말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면 평가를 해버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은 계속 이제 텍스트로 바꾸면서 봤지만 그냥 말만 쭉 들으면 그래서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방향성이 안 잡혀요 말로만 들었을 때 그래서 저는 특히 이 면접 문제에서 양면 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뭐 혹시 뭐 다른 분들이 더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입장을 바꿀 수 있겠지만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평가하셔야 돼요. 방향성을 잡아서. 네, 이게 일단 여기까지가 1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그럼 지금부터 오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는 이제 24년도부터 자료 제시문이 6개로 늘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표가 좀 등장하면서 약간 허걱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오히려 문제는 난이도는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1번 문제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적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제 좀
문제 분석을 하고 가야죠. 1번, 가를 활용하여 나에 나타난 결과를 분석하시오. 그러면 뭐 이건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죠. 그러면 처음에 어, 나에 나타난 결과 정리해 주고요. 그다음 이걸 가지고 이제 가의 요지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뭐한 줄씩 할까요? 한 줄 하고 세 번째는 그러면 나 플러스 가를 했을 때 이건 아까 평가가 아니었죠. 분석이었죠. 그러면 어떤 분석이나 설명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죠. 이 부분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금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한 시간 띄고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가겠습니다. 마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의 주장을 평가하죠. 이제는 또 다시 평가네요. 그러니까 1번은 제시문과 설명이고요. 2번은 제시문과 평가입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이나 답이 어떻게 되어보다는 제가 이제 개요, 이 요점 잡는 걸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들도 약간 구조화를 해놓고 답변 정리에 들어가시는 것이 편하겠죠. 번째 그러면 마의 결과가 뭔지 모르지만 다시 이제 다의 요지가 있을 것이고 얘네 둘을 같이 평가를 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달을 평가하는 거네요. 평가를 마로 해라. 뭐 이제 이것도 일치 불일치 나오겠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조금 칸에도 넉넉하게 가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여유 칸을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달을 활용하여 라의 문제 원인을 분석. 그러면 아마 라의 어떤 상황이 있겠죠. 라는 지금 처음 나왔죠. 먼저 라를 정리해주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결 방안 가는 문제 저희가 솔루션형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여기 분석이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솔루션 일단 그러면 3단계 문제 상황이 있는 거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두 번째 얘의 원인이 있는 거고요. 얘의 원인을 찾는데 그냥 막 우리 마음대로 찾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찾아라? R을 통해 찾아라. 그리고 라에 나타난 해결 방안을 평가하는 건데 라의 해결 방안은 어떨까? 뭐 진짜 해결 방안을 찾아라. 새로운 해결 방안. 뭐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개요가 잡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또 지시문들을 좀 보면서 쭉 가야죠. 한씩 더 확보가 되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건 표라서 지시문들을 좀 봐야 되니까 일단 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 그럼 나에 나타난 결과를 정리해봐요. 나는 이제 그거였죠. 행복 점수라는 게 나타나 있어서 행복점수 이라 소리 나왔으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뭐 이거는 많이들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특별한 거는 없는데 이 표에서는 그럼 크게 나타나서 보이는 건 뭐가 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행복 순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어쨌든 네, 대체로 행복 점수가 높을수록 국민 소득이 높죠. 그러니까 근데 꼭 또 근데 예외는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레바논은 소득이 높지만 굉장히 좀 불행 생각보다 점수가 낮고 뭐 미국 같은 경우나 또 소득은 높지만 아니다 여기 싱가포르는 미국 소득은 높지만 순위는 또 그만큼 올라가 있지 않죠. 대체로 이제 그런 경향성은 보이지만 수동은 얘가 더 높네요. 근데 1순위가 이 정도 두 가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세와 뭔가 예외가 되는 포인트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저 뭐 비율도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정리하면 그 표는 이건 이제 저희가 보통 연대가 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대에서 하는 얘기인데 세 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리죠. 연대편에 들어가 있을 텐데 어쨌든 전반적인 추세. 번째는 이제 그런 그 어떤 이 추세의 변화도 기울기. 세 번째는 예외적인. 근데 이제 이거대로 간다면 이제 2번은 여기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문제에서는 가시면 이제 일단 결국은 크게 두 가지겠죠. 어쨌든 음, 대체로 소득과 행복은 비례한다. 근데 예외도 있다. 어디 뭐 미국, 싱가포르 뭐이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건 가의 유제는 뭐냐? 가에서는 이제 올라가. 가에서는 주관적 안정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객관적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객관적인 조건과 주관적 기대 사이 상호작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겠죠. 그럼 가는 행복에 대해서 주관적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야? 객관적 수치와 주관적 수치가 함께 봐야 한다.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뭐 둘 다 연결이 되네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나와 가가 연결되는 부분은 써보면 항목에 일단 주관적 수치라는 거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꼭 완전히 소득수는 아니다. 근데 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비교한다. 이거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완전한 소득수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싱가포르 예외가 잡혔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저 아래 거는 대체로 소득이 거의 1,000달러, 몇천 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진짜 3, 4만 달러 이상 돼. 위에 국가들은 대한민국보다 높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70명 평가 그럼 마의 결과를 다와 마를 좀 동시에 봐야겠죠. 다로 가시면 다에서는 뭐야?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복지를 발전시킨다. 민주주의 국가. 하지만 독재나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 민주주의 국가가 경제적으로 잘 산다. 뭐 이제 그런 얘기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다를 먼저 봤네요. 말을 먼저 써야 돼. 다에서 일단 민주주의가 경제적 번영과 뭐 연결됐을까? 그냥 제가 요즘 할게요. 다른 내용들 여기서 문제 푸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가보면 그 마에서는 이런 표현 나왔을 때 저 되게 약간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약간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 표들은 기본적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X 이쪽이 X축이고요. 이쪽이 Y축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민주주의 지수에 따라서 기대수명이 어떻게 되는 거고 1인당 GDP에 따라서 기대수명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1인당 GDP에 따라서 민주주의 지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상호관계에서 그럼 이거는 어, 아까 번역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경제잖아요. 즉 어쨌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민주주의와 비대한 면모를 보이고 또 그 민주주의가 높을수록 기대 수명이 올라가고 민주주의가 높을수록 또 기대 수명이 올라가고 자, 그럼 뭐야? 이 얘기는 일단 기대 수명 놓고 봤을 때는 경제나 민주주의가 둘 다 일단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독립 변수로서 인과관계 인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민주주의는 또 뭐에 따라서 경제적인 거에 따라 올라가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두 가지겠죠 그러면 자, 정리하면 X가 독립 변수고 Y가 종속 변수라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위에 표 두 개 종합해 보면 민주주의와 경제 모두 기대 수명의 양의 상관관, 긍정적 영향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밑에 거에서 뭐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민주주의는 경제, 소득의 비례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그렇게 본다면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의 가치가 나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경제 자체가 민주주의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민주 둘다 기대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다라는 얘기를 연결된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자, 3번 가겠습니다. 라를 정리하고 라는 뭐였죠? 국민연금에 이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빨간색으로 써요. 일가로의 방안이 나와 있는데 보험료율 조정 하나 더 내자. 또 가입 연령과 수급기 효율 조정 이런 방법이 나와 있죠. 오,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봤을 얘기예요. 라에서 뭐야? 저 문제 상황 뭐야? 국민연금의 고관이죠. 근데 그 원인은 발을 통해 또 찾으래요. 그럼 바로 갔더니 기본적으로 임금을 벌써 이건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어 매우 낮죠. 0.97, 뭐 0.5의 출산율이 낮고 그것이 이제 인구 밀도와 반비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발을 다 가져올 필요 없을 거고 출산율이 매우 낮은 상황 정도만 가져오면 될 것 같아. 출산율이 낮다는 건 무슨 얘기야? 이건 소위 말하는 고령화잖아요. 네? 맞아. 이건 뭐예요?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어났는데 네. 낼 사람은 줄어든다. 그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여기 해결 방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뭐 연금 요율을 조정하고 뭐 수급시기를 늦춘다. 근데 이건 뭐예요? 굉장히 어, 단기적인 대책이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해결 방안은 뭐예요? 이거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찾으면 안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표에서 뭐야? 인구 밀도가 낮을수록 출산율은 높잖아요. 어떻게 돼? 아, 인구 밀도를 낮춰야겠구나. 근데 뭐 인구 밀도는 뭐 갑자기 어떻게 낮출 수 없는 거. 이거 여기서 말하는 대책은 뭐예요? 어, 지방 분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균형 개발, 균형 발전이 여기 답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답이라고 하시면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것만 답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뭐예요? 지금 인구 밀도가 낮을수록 출산율이 올라가는 고령화의 극복을 위해서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나 이렇게 인구 밀도 낮은 데서는 애를 별로 안 낳고 인구 밀도 낮은 데서는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제 인구 밀도를 전체적으로 낮춰야겠죠. 이쪽은 어찌 높은 데는 좀 낮춰야겠죠. 그것이 하나의 대책이다. 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험 이상으로 25년도 계열적 합평 기출문제 풀이 마쳤고요. 지금 이제 1차 발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바로 좀 준비를 시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 했던 친구들은.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유형별로 학습을 해서 한 6가지 유형 정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최소한 저는 기출 문제는 다 풀어보고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21년도 이후 기출 말고 이전에 고대 특기자나 계적과 저 다른 일반 전형이나 추천 2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좀 마지막 준비를 함께 하실 분들은 예, 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 연락처를 주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최선의 대책을 가지고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